그게 라디오 셋. 흔히 이제 무전기라고 그러지, 우리나라에서는. 어? 누군가 전파를 쏘는 거, 그게 라디오 트랜스미터. 네. 그다음에 그 쏜 무선 주파수를 받는 거, 그건 라디오 리시버. 근데 일반인들 기준으로 볼 때 그냥 이제 무작정 듣잖아. 그렇죠. 받기만 하지 송신은 안 하니까. 그러니까 라디오 리시버라는 말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라디오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라디오가 무슨 뜻일까? 송수신? 아니? 라디오? 말이든 전파든 뭐가 됐든 소리든 어디니까 퍼져 나가는 데를 라디오가. 그래서 라디오 그래픽이면 방사된 뭔가를 이용해서 찍은 사진이라는 뜻이지. 네. 그럼 이렇게 퍼져 나가서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쏘아서 퍼져나간 그 신호를 캡처해서 찍은 사진, 그 라디오 그래픽이야, 그게. 라디오. 엑스레이로 하면 엑스레이 라디오 그래픽이고, 전자기파의 대역 중에, 이제, 이쪽 특별한 여기서부터 이 정도의 대역이 사람 인체를 통과하네? 그래서 그걸 이제 엑스레이라고 부른 거야. 부른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또 다른 대역이 또 있는데, 이것도 조금, 요 엑스레이랑은 다르지만, 또 통과하네? 물질을 통과하는 성질을 갖고 있네? 요거는 감마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불러 놓은 거고, 이제 엑스레이로 가장 많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사능이고, 또 감마레이로 많이 대부분 되는 게 이제 감마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험용으로 많이 쓰거든. 그다음에 이런 NDI 이런 쪽으로도 많이 쓰고, 그래서 이제 감마레이가 많이 나왔던 게 옛날에 헐크. 여기에 밴드가 그 말이고, 이게 주파수 대역에서 쓰는 밴드도 있지. 그걸 라디오, 그거는 이제 그 무선 통신에서 쓰는 밴드. 그래서 그때 내가 설명했었지, 시리즌 밴드. 그래서 CB라고 줄여서 얘기한다고. 일반인들이 신고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 그걸 시리즌 밴드라고 하고, 시리즌 밴드 라디오 셋을 너무 기니까 그냥 시리즌 밴드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걸 이제 오역해서 많이, 영화에 시리즌 밴드라는 말이 나오면 사람들은 시민 밴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역을 해서 시민 밴드. 시민 밴드, 이 뭐야? 시민 밴드가 뭐야? 이해가 안 되잖아. 시민들이 만든 뭐 음악 밴드인가 뭐 이렇게 해석이 되지. 그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라는 뜻이라는 거지, 시민이 아니라. 그치? 그런 밴드를 얘기하는 거야. 찰즈가 왜 비용이 됐을까? 왜 충전이 됐을까? 이걸 이해하면 그 근본 전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아니 전자가 아니지, 전자나 이제 원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찰지가 없어. 내가 얘기해줄게. 자, 포기해.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 백날 얘기해봐. 아니, 한번 팝하고에 입력해볼래. 걔 설명 안 해준다. 아니에요. 걔 은근히 멍청해. 걔 은근히 멍청해. 가끔 똑똑하다는 생각 드는데 은근히 멍청해. 술 한잔 하고. 찰지는 뭐를 하나 받는 거야. 그럼 네거티브 찰지가 되는 거야. 이해돼? 자, 얻거를 잃는 행위가 다 찰지야. 전자 입장에서. 그럼 왜 이게 청구하다가 됐냐면, 네가 뭘 서비스 받아서 내가 너한테 청구서를 주는 거지. 네. 그러면 그 어떤 그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네가 나한테 주게 생긴 거잖아. 그렇죠. 그게 너한테 부여하는 거야. 너한테 의무를 부여하는 게 charge야. 네가 나한테 돈을 줘야 하는 의무를 너한테 부여했어. 그 행위가 charge야. 그 부여하는 행위 자체가 charge라는 거예요.
그럼 배터리에 전자를 집어넣었잖아. 네. 그게 charge지. 배터리 입장에서 charge. 내 입장에서 charge가 아니라 배터리 입장에서 charge. 내가 너한테 권리를, 그러니까 의무를 부여했으면 네 입장에서 charge야.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네 입장에서 charge. 그럼 받는 쪽이 charge가 되는 거. 그거를 다른 용도로 우리말로 쓰니까 다른 언어로 해석이 돼서 의미가 왜곡되는 거지. 원래는 그 입장에서 주고받는 그 주체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게 charge. 그래서 discharge라는 개념은 charge의 반대 개념으로 나중에 생긴 말이고 네. 방전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네. 근데 이것도 전자나 원자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charge지. discharge가 아니야. 근데 인간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려니까 charge라고 설명하면 헷갈리니까 discharge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지. 이해돼? charge의 반대 개념으로. discharge. 그 인간의 입장에서 charge, 아, 그럼 집어넣는 게 charge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그럼 빼내는 건 뭐야? discharge. 그래서 충전, 방전이라는 말로 이제 쓰는 거지. 아, 충방주. 그러니까 전자의 개념에서 charge를 보면 여기서 charge이 무슨 뜻이야? 대전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돼. 대전. 전기적 특징을 띈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지. 전기적. 통과하기는 하나 밀도 차이에 의해서 그 안에 흡수되는 것들 때문에 그래. 완전히 통과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엑스레이를 100번 찍든 200번 찍든 상관이 없지. 아, 통과를 하면. 완전히 통과한다 그러면. 근데 완전히 통과하는 게 우리가 흡수되는 게 있거든. 아, 그래서 저희가 피폭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어. 그래서 많이 찍으면 몸에 건강에 해롭다. 아, 그렇죠. 그게 그러면 피폭된 게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와요? 피폭 어느 정도로 피폭된 되어 거? 있는지? 그 수치가 있던데? 아니 그거는 뭐 항공기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방사능 노출량이 좀 많아. 항공기 안에 좀 많고 특히 전투기에 또 많아. 아, 전투기 안에 이제 방사능 물질이 꽤 많아. 그래서 뭐 그 안에는 방사능도 있지만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는 전자파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전자. 체르노빌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체르노빌 안에 있는 남아있는 개들 죽이러 다니는 장면 나오잖아. 아, 맞아. 동물들 다 음. 사살하죠. 그 죽이러 다니는 과정, 그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낙으로 돼 있는 보호대, 여기 성기 보호대를 차잖아. 네. 어쩔 수 없어. 그렇다고 몸에 다 그걸 쓸 수는 없잖아. 뭐 최소한 하나는 보호하자 그래서 성기만 보호하는 거야. 뭐 위세 문제도 있고 뭐 자녀를 기형아를 낳을 수는 없잖아. 그것까지는 안 되잖아. 나야 어떻게든 뭐. 그래서 최소한 그렇게 보호를 했던 거지. 비행 승무원도 그래. 비행 승무원도 피폭량계를 달고 다니서 일정 부분 넘어가면 그라운드 시켜. 그래서 지상근무 돌려. 그리고 또 그럼 어느 일정 기간 또 됐으면 다시 또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연간 딱 정해진 날짜가 있으니까 피폭량을 계산해서 비행을 한다고. 그럼 북극 항로 넘어갈 때는 다 승무원들이 여기 달고 있어요, 그거를? 항로뿐만이 아니라 비행기 안에도 방사능이 많아요. 그러니까 방사능 물질이 조금씩은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그 기계 자체 비행기 아니면 그러니까 거기 비행기 자체에. 승무원은 항상 그 방사능 그 특정 항로를 뭐 북처럼 가지 않는 한은 몇 회 비행이 방사능 피폭 몇 회 뭐 어느 마이크로시버트 뭐 이렇게 다 평균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지. 그래서 뭐 연간 비행 횟수 이런 소티 딱 정해져 있지. 그 안 넘지 못하게 돼 있어. 이게 나중에 락도 안 걸리고 헐거워져서 유격이 생겨요. 그러면 이걸 분해서 안에 있는 와셔를 교체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네. 근데 이제 교체하는 기준은 어디서 볼 거냐? 그럼 내가 이게 만드는 회사에서 볼 땐 와셔를 꺼내서 마이크로미터 갖고 측정해서 몇 밀리미터 이상 달았다면 뭐가 아니면 몇 밀리미터 이하 내려갔다면 교체해라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러면 내가 얘를 꺼내서 마이크로미터로 측정하는 그 행위, 네. 그게 structural sound를 measurement 하는 거지. 이거를 튼튼함이라고 표현하기는 애매하잖아. 100만 분의 1. 그래.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이라는 뜻이야, 마이크로가. 네. 100만 분의 1미터까지 측정할 수 있는 캘리퍼스다 이 소리야. 네. 그거랑 텔레스코핑 게이지. 텔레스코핑 게이지는
뭐예요? 찾아봐. 이미지 검색해봐. 텔레스코핑 게이지라고 있어. 이거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정밀 측정 장비예요? 장비라기보단 정밀 측정 공구? 아예 공구라고 하기. 그래서 인스트루먼트인데 정밀 측정 T자가 이렇게 있어. 그럼 T자의 이 헤드 부분을 이런 데 집어넣어. 원형. 네. 원형 있는데 이렇게 압축해갖고 집어넣어. 네. 압축해서 집어넣으면 튀어나와 이렇게. 네. 스프링 텐션 있어. 이거 집어넣어서 튀어나오면 여기 딱 붙겠지. 네. 그 상태에서 뒤를 돌리면 딱 고정이 돼. 그걸 그대로 빼는 거야. 네. 빼서 마이크로미터 갖고 이렇게 측정하라. 어. 정확하게 측정이 되지. 어. 그러니까 원형 물체의 안쪽을 측정할 때 쓰는 게이지야. 어. 그래서 텔레스코핑, 멀리서 저 안쪽에 있는 걸 안쪽에 있는 내경. 그러니까 왜냐면 뭐 실린더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것도 좀 그렇지. 여기는 넓고 여기는 좁잖아. 근데 좀 이제 둥그런 원통 안쪽에 있는 저 안쪽에 있는 내경을 측정하려고 그래. 근데 여기랑 저 바깥쪽이랑 같으면 새 거일 때는 바깥쪽만 측정해도 되지. 근데 저 안쪽에 있는 걸 측정하려고 하는데 여기랑 안쪽이랑 달라. 특히 피스톤 같은 경우에 뭐 실린더 안쪽에서 피스톤이 이렇게 실린더가 이만큼이다. 그럼 피스톤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왔다 갔다 하거든. 여기서 이만큼만 달아. 그것도 예를 들어서 수평 대형형이다. 그러면 누워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아래 위가 닳지. 그럼 타원이 된단 말이야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범위 한도가 있어.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타원이 됐는지 텔레스코핑 게이지를 넣어서 이렇게 측정하고 이렇게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자전거 바퀴가 한번 넘어졌는데 휘어졌어. 네. 얼마나 휘어졌는지 측정할 때. 그럼 바퀴를 딱 놓고 바퀴에다 이걸 딱 갖다 대는 거야. 그래놓고 0점 딱 맞춰놔. 그럼 얘를 돌리면 바퀴가 돌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겠지. 네.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거기 바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얘 조금만 움직여도 바늘은 이렇게 움직이거든. 미세량을 아. 크게 볼 때